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렇죠. 그녀의 도발적인 눈빛 한 번에, 살결을 스치는 손가락 끝에 가벼운 터치 한 번에 당신의 전사가 포효하며 당당하게 일어서 모든 정복을 준비하던 시절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그곳에 누워 있습니다. 미동도 없이. 그녀가 부드러운 입술과 축축한 혀로 애무하고 애원해도 그것은 그저 부드럽고 축 늘어졌으며 가련한 살덩거리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내려다보고 다시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올려다보며 쓰라린 질문 하나가 당신의 심장을 후벼 팝니다. 넌 아직 남자이긴 한 거냐? 살아있기는 한 거냐? 아내는 여전히 그곳에 누워 있습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예술 작품이자 유혹하는 성스러운 영토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장 큰 자부심이었던 권력의 탑은 이제 무너져 내렸습니다. 매번 사랑을 나눈 후 벽을 짚고 걸어야 할 정도로 강했던 자신감은 사라지고 소리 없는 치욕만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단지 섹스 문제가 아니라 한 남자의 존엄성, 자존심 전체가 짓밟히고 있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지금 지옥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소리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친구들에게 말한다고요. 그들이 당신을 비웃고 동정하게 두라고요. 아내에게 말한다고요. 그녀의 눈에서 실망, 연민, 혹은 최악의 경우 권태를 보기 위해서요. 병원에 간다고요. 낯선 이가 당신의 실패를 들여다보게 하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발가벗겨지기 위해서요. 그렇게 고독한 밤, 당신은 홀로 스마트폰을 들고 떨리는 손으로 절망적인 단어들을 검색창에 입력합니다. 비아그라 효과 없음, 발기가 안 될 때, 그리고 아마도 운명이 당신을 이곳, 이 영상으로 이끌었을 겁니다.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형제여, 오늘 저는 공허한 위로의 말로 당신을 다독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새로운 검을 쥐어줄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조차 당신의 전사가 다시 한번 몇 시간이고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비밀을 알려줄 것입니다. 이것은 시시한 약 광고가 아닙니다. 저는 진실을 파헤치고 비아그라 같은 기적의 약이 왜 당신에게는 완벽하게 무용지물인지 잔인하지만 정확하게 해부할 것입니다. 뇌부터 혈관, 자율신경계에 이르기까지 당신 몸의 기만극을 보여줄 것입니다. 단 10분만 타이밍을 잘못 맞춰도 그 파란 알약이 왜 그저 쓴 사탕에 불과한지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약물마저 당신을 배신했을 때 저는 당신을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의학적으로 정확하지만 가장 적나라하고 솔직하게 모든 대체 요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조잡하지만 효과적인 진공 펌프부터 그곳에 직접 주사를 놓는 용기까지, 뜨거운 윤활 젤부터 고통스럽지만 희망적인 마지막 선택지, 수술까지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감히 이곳에 남아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당신은 단지 발기 능력만을 되찾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그보다 더 귀한 것, 한 남자로서의 존엄성을 되찾을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두려움이 아닌 신의 자부심을 안고 침실로 들어갈 것입니다. 부활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남자의 발기. 그것이 단순히 살결의 반응일 뿐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그것은 복잡하고 신성한 교향곡이다. 그것은 건강한 심장에 미친 듯이 피를 뿜어내는 자랑스러운 포효다. 흥분한 뇌에서 쏘아올린 욕망의 번갯불이다. 남성 호르몬의 완벽한 균형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야말로 자존심, 존엄성, 이른바 남자의 자격의 유형적인 현신이라는 점이다. 당신의 권력의 탑이 당당하게 섰을 때 그것은 단지 사랑을 나눌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가 아니다. 그것은 온 우주를 향한 선언이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아직 남자다. 하지만 가장 잔인한 적인 시간이 손을 쓰기 시작한다. 당신의 전사 안에 있던 아주 작은 혈관들,
한때 뜨거운 피가 용솟음 치던 그 길들이 노화되고 경화되며 좁아진다. 한때 폭풍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동굴이었던 해면체로 뿜어져 들어가는 피의 흐름은 이제 졸졸 흐르는 약한 시냇물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한때 포효하게 만들었던 자극 앞에서도 그거지 미동도 하지 않는 것은 끔찍한 현실, 당신이 깨어있는 동안에도 벌어지는 악몽이 되어버린다. 게다가 다른 보이지 않는 적들도 공격을 시작한다. 당뇨병은 신경을 갉아먹는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혈류를 막는다. 담배와 술은 서서히 감각을 죽이는 독약과 같다. 게으름과 운동 부족은 몸 전체의 기계를 낡게 만든다. 그것들은 모두 독수리 떼처럼 밤낮으로 당신의 발기 능력을 쪼아먹으며 빠르고 무자비하게 그것을 침식한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적, 마지막 일격을 가할 적수는 바깥에 있지 않다. 바로 당신 안에 있다. 그것은 심리적 붕괴다. 그녀의 눈빛 한 번에 뜨겁게 타오르던 감각이 이제 그녀가 온몸으로 유혹해도 무덤처럼 고요할 때 그것은 단지 신체적 퇴화가 아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라는 이름의 괴물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다. 무력하다는 두려움, 더 이상 남자가 아니라는 두려움, 버려질 것이라는 두려움. 그 두려움은 어떤 질병보다도 지독하며 남은 모든 욕망을 질식시키고 회복의 모든 가능성을 죽여버릴 것이다. 당신은 지옥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할 수 없을까봐 두려워하고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부러진 검을 든 신, 박민혁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69세의 그는 허름한 노인이 아니다. 그는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과 평생의 노동으로 다져진 단단한 몸을 가진 산전수전 다 겪은 남자다. 그는 자신의 전성기, 지칠 줄 모르고 하루에 3번을 할 수 있었던 시절. 사랑을 나눈 후 아내가 제발 그만해달라고 빌었던 그 시절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했다. 하지만 그는 은퇴했다. 치열했던 사회생활의 스트레스는 사라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한가로움이 적이 되었다. 어느 날 수십 년간 충실했던 동반자, 그의 그것이 갑자기 파업을 선언했다. 완벽한 침묵.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나이 탓이라 생각했다.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운명의 밤이 찾아왔다. 온갖 풍파를 함께 겪어온 그의 아내가 막 샤워를 마치고 나왔다. 피부는 여전히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머리카락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리고 나이 들었지만 여전히 생기가 넘치는 그녀의 나신이 말없는 유혹의 자세로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그것은 익숙한 풍경, 그의 피를 끓어오르게 했던 풍경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전혀. 그의 전사는 죽은 자처럼 부드럽고 무감각하게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는 그것을 내려다보고 다시 아내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절망적인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끝났어. 내 시절은 정말 끝났구나. 난 더 이상 남자가 아니야. 그날 밤 그의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원망도 질문도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이 수천 마디의 말보다 더 잔인했다. 그것은 방 전체를 무겁고 숨막히게 덮었다. 그를 바라보는 아내의 눈빛은 여전히 부드러웠고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는 차마 다시 쳐다볼 수 없었다. 그 눈빛 속에서 그는 연민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남자에게 사랑하는 여자의 연민만큼 자존심을 빨리 죽이는 것은 없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산산조각 났다. 그날 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차가운 벽이 세워졌다. 대화는 줄어들었다. 포옹도 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 눈을 볼 때마다 실패자, 무력한 자의 모습이 비쳤기 때문이다. 박 씨의 목소리는 이야기를 하며 갈라졌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남편이 아니라고 느꼈어요. 그저 동거인일 뿐이었죠. 같은 방을 쓰는 룸메이트, 쓸모없는 늙은이. 그 느낌,
그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어요. 한때 열정의 천국이었던 침대는 이제 두 외로운 영혼이 서로의 고통 속에 잠긴 채 서로를 만질 수 없이 나란히 누워있는 얼어붙은 사막이 되어버렸다. 밤이 내리고 당신의 여자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한때 열정의 천국이었던 침대 위에 누워있지만 당신의 전사가 배신하여 죽은 자처럼 누워있을 때 그 절망과 치욕의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유일한 구원자는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다. 작지만 기적적인 부활의 약속을 품은 푸른 알약,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마법처럼 들리는 이름들, 잃어버린 남성성을 되찾아줄 수 있는 신의 속삭임 같은 이름들, 과학적으로 그것들은 PDEA5 억제제라고 불린다. 건조한 이름이지만 더 적나라하게 이해해보자. 당신의 뇌가 어떤 이유로든 욕망의 번개를 쏘아 올릴 때 이 알약들은 충성스러운 파수꾼 역할을 한다. 그것들은 당신의 권력의 탑으로 향하는 피의 길을 활짝 열어두어 그 귀중한 신호를 놓치지 않게 한다. 그것들은 CGMP라는 화학물질이 당신의 전사, 안혈관을 확장시킨 채로 더 오래 머물게 돕는다. 간단히 말해, 그것들은 왕의 귀환을 위한 완벽한 환경, 준비된 무대를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제약회사도 당신에게 대놓고 말해주고 싶어 하지 않는 잔인한 진실이 있다. 그 알약은 마법 지팡이가 아니다. 마시기만 하면 당신의 전사가 자동으로 포효하며 일어서는 것이 아니다. 결코. 그것은 단지 파수꾼일 뿐 왕이 아니다. 성문을 열어둘 수는 있지만 군대에게 출정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 최고의 권력은 여전히 당신의 머릿속에 있다. 그것은 반드시 성적 자극이 동반되어야만 작동한다. 진실되고 적나라하며 원초적인 욕망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솟아나야 한다. 도발적인 이미지, 살결의 가벼운 접촉, 그녀의 익숙한 채취,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뇌관이다. 알약은 화약일 뿐이다. 뇌관 없이는 화약 창고 전체도 그저 무력한 가루더미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전쟁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연약한 요소는 바로 타이밍이다. 단 몇 분의 계산착오만으로도 고대하던 사랑의 밤은 소리 없는 비극으로 변할 수 있다. 친숙한 동반자 비아그라는 보통 복용 후 30분에서 거의 60분이 지나야 제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그 효과는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지속되는데 길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매우 가혹한 시간이다. 반면 주말에 알약, 시알리스는 더 인내심이 있다. 시동을 거는데 일동별 2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전투에 돌입하면 36시간까지 끈질기게 싸울 수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신이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다. 생사가 걸린 전투를 준비하는 장군처럼 사랑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 오늘 밤을 정복의 밤으로 만들고 싶다면 낭만적인 저녁 식사 후 최소 2시간, 그리고 출정하기 1시간 전에 약을 복용해야 한다. 수많은 남자들이 당황하고 서두르다. 이 귀중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만다. 약을 먹고 바로 사랑에 뛰어들었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망연자실한다. 푸른 알약이 그들을 배신한 것이다. 대구의 한 인쇄소 사장인 58세 이동욱 씨의 실제 비극을 들어보라. 그와 아내는 결혼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온천 여행을 떠났다. 30년. 긴 세월이었고 15년 동안 일과 자식밖에 모르고 살았던 그들의 첫 단둘만의 여행이었다. 그의 평생을 바친 아내는 마치 신혼 첫날 밤처럼 그날을 준비했다. 그가 좋아하는 컬을 넣어 머리를 공들여 만졌다. 심지어 대담하고 도발적인 검은색 레이스 속옷을 몰래 사두었다. 한 번도 입어볼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이었다. 이 씨의 마음도 그에 못지않게 설렜다. 그는 새 셔츠를 입고 향수를 살짝 뿌렸으며 주머니에는 희망의 마지막 무기인 비아그라 하나를 몰래 숨겨두었다. 그는 오늘 밤 다시 한번 그녀 인생의 신이 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비극은 그 후의 사소한 디테일에 있었다. 촛불 아래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개인 노천탕이 딸린 일본식 료칸으로 돌아왔다. 이씨는 설레는 마음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배부르게 식사를 마친 직후에 약을 복용하고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다. 단 몇 분이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다. 잠시 후 아내가 욕실에서 나왔다. 뿌연 수증기가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얇은 유카타 가운만 걸치고 있었는데 그 사이로 매끈한 다리와 하얀 목덜미가 드러났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부끄러우면서도 유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이부자리 위에 누웠다. 이 씨는 그 광경을 보고 심장이 터질 듯했다. 그는 생각했다. 바로 지금이다. 부활의 순간이 왔다. 그는 아내의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키스하기 위해 몸을 숙였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의 몸은 완벽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의 전사는 포효하는 대신 미동도 없이 조용히 누워 있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얼굴은 수치심으로 화끈거렸고 뱃속은 불쾌하게 요동쳤다. 쓸데없이 작용하는 약의 부작용이었다. 머릿속은 텅 비었고 두 다리는 힘이 풀려 흐느적거렸다. 아내는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고 장난을 쳤다. 왜 그래요? 여보, 오늘 좀 긴장했어요. 아까 마신 사케 때문인가?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이제 어색해 보였다. 그녀는 그를 애무하고 키스하려 애썼지만 모두 소용없었다. 시간은 1초, 1초가 납처럼 무겁게 흘러갔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어색하고 숨막히게 변해갔다. 결국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이 씨는 서둘러 등을 돌리며 하품하는 척 말했다. 아무래도 좀 피곤한가 봐. 몇 분의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는 아내의 손이 자신의 등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괜찮아요, 여보. 피곤하겠죠. 그냥 자요. 하지만 그는 들었다. 그 목소리 속에 숨길 수 없는 떨림을, 깊은 실망감을. 그것은 섹스에 대한 실망이 아니었다. 물거품이 된 기념일 밤에 대한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에 대한 실망이었다. 그날 밤, 이 씨는 잠들지 못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옆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실패자라고 느꼈다.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푸른 알약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기념일 밤을 소리 없고 고통스러운 비극으로 만들어버렸다. 자, 마지막 희망이었던 푸른 알약마저 당신을 배신했을 때 당신의 몸이 비아그라의 마법조차 기적을 일으킬 수 없는 황무지가 되었을 때 혈관이 막히고 지독한 당뇨병에 신경이 마비되었을 때 혹은 두려움이라는 이름의 심리적 괴물이 모든 욕망을 질식시켜 약을 한 움큼 집어삼켜도 영혼을 갉아먹는 긴장을 해소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포기해야 하는가, 여전히 미치도록 사랑하는 여자 옆에서 쓸모없는 늙은이, 룸메이트처럼 살아가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니다. 진정한 남자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천국을 되찾기 위해 지옥 끝까지라도 갈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알약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정말로 민감하고 적나라하며 고통스러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우리는 부러진 검을 든 신의 마지막 선택지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첫 번째 선택, 조잡하지만 강력한 약속을 품은 기계의 진공 압축기. 상상해보라. 당신은 투명한 실린더관을 당신의 부드럽고 가련한 전사 위에 씌운다. 공기를 빨아내기 시작한다. 관 안에는 진공 상태가 만들어지고 작은 소용돌이가 형성된다. 그리고 기적처럼 피가 억지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한다. 당신은 투명한 플라스틱 너머로 당신의 전사가 서서히, 아주 서서히 되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자랑스럽고 자연스러운 발기가 아니다. 강요된 발기, 인공적인 부활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발기다. 원하는 크기에 도달하면
귀중한 피가 다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마치 수갑처럼 고무링을 그 뿌리에 단단히 채운다. 효과는 빠르다. 비교적 안전하다. 하지만 대가가 따른다. 그 고무링은 30분 이상 착용하면 찌르는 듯한 고통을 유발하거나 심지어 조직 괴사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느낌, 욕망이 아닌 압력에서 비롯된 인공적인 발기의 느낌은 황홀경을 감소시키고 사랑의 행위를 기계적인 운동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단단함의 감각을 잊고 지낸 남자에게 비록 인공적일지라도 그것은 천국에서 온 선물과도 같다. 다음 선택. 진정한 전사의 용기를 요구하는 선택. 자가 주사요법. 잘 들어라. 이것은 당신이 주사바늘을 사용하여 당신의 그곳의 해면체에 직접 혈관 확장제를 주사하는 방법이다.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끔찍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뾰족한 것으로 찌른다는 생각만으로도 몸서리 쳐질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바늘은 머리카락처럼 가늘고 경험자들의 말에 따르면 통증은 개미에게 물린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결과는 거의 기적에 가깝다. 주사 후 5분에서 10분 이내에 어떠한 자극 없이도 바위처럼 단단하고 맹렬한 발기가 일어난다. 아마도 당신이 젊은 시절 이후로는 경험해보지 못했을 그런 발기다. 몇 시간 동안 어떤 정복에도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모든 기적에는 어두운 면이 있다. 남용, 반복적인 사용은 내부에 흉터를 남기고 섬유화를 유발하여 당신의 그곳을 휘게 만들고 통증을 유발하며 최악의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영구적인 발기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방법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엄격한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81세 김재욱 할아버지의 자랑스러운 고백을 들어보라. 81살 그는 이 방법을 2년 동안 사용해왔다. 그는 감격에 겨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젊은이들은 몰라. 주사를 맞고 딱 10분 뒤 몇 년간 나를 만지지도 않던 아내가 먼저 내 손을 잡았을 때, 그리고 그녀의 눈에 더 이상 연민이 아니라 갈망이 담겨 있었을 때, 그때 나는 더 이상 81세 노인이 아니었어. 그때 나는 다시 남자가 되었지. 그 외에도 덜 침습적이지만 효과는 더 미미한 다른 선택들이 있다. 최근에는 국소 발기 유발, 젤이나 크림도 등장했다. 소량을 귀두에 바르면 운이 좋은 경우 혈류를 증가시켜 발기를 도울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효과가 미미하여 경미한 경우에만 적합하다. 그리고 치명적인 단점은 약물이 관계 중에 파트너에게 쉽게 옮겨가 그녀에게 자결감이나 불편함을 유발하여 사랑의 행위를 고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사용은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며 주의가 필요하다. 모든 선택은 거래다. 자연스러움과 효과 사이, 편리함과 위험 사이, 육체적 고통과 존엄성의 부활 사이. 쉬운 길은 없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며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비록 가시밭길일지라도 잃어버린 남성성을 되찾고 다시 한번 당신의 여자의 눈을 부끄러움이 아닌 부러진 검을 들었을지언정 신이자 남자의 자랑스러움으로 마주볼 수 있는 길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뼛속 깊이 새기십시오. 한 남자로서의 자신감을 되찾고 잃어버렸던 원초적인 힘을 회복하는 길은 분명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바로 당신을 향해 손짓하며 제발 그 길로 들어서 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한때 칼날처럼 날카롭고 단단했던 당신의 무기가 이제는 베개처럼 부드럽고 흐물흐물해졌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칼날은 그저 찌르고 빼는 성급하고 얕은 행위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베개는요, 베개는 기댈 수 있고 깊이 빠져들 수 있으며 황홀경 속에서 녹아내릴 수 있는 곳입니다. 당신의 부드러움은 약점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저돌적인 젊은 놈들은 결코 선사할 수 없는 끝없이 길고 깊은 쾌락의 밤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것은 휴식이 아니라 재충전의 시간이며 성급한 전사에서 청에서 쾌락의 신으로
달콤한 고문의 대가로 거듭나는 시간입니다. 그 힘을 다시 불러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당신의 운명입니다. 당신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약물, 정확한 복용 타이밍, 그리고 약에 의존하지 않는 대체 요법에 대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건조한 지식들은 이제 버리십시오. 오늘 밤 당신에게 필요한 유일한 무기는 바로 이 몸, 당신의 손과 입술, 그리고 수치심의 족쇄에서 해방된 영혼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숨어 지낼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수치심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발기된 그곳이 아니라 쾌락을 베풀 자의 불타는 눈빛으로 당당히 일어서십시오. 망설이지 말고 용감하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녀가 아마도 자신만의 고민을 안고 누워있을 침대 곁으로 똑바로 다가가십시오. 매트리스 위에서 무너져 놨던 자존심은 단단함이 아니라 기술과 치명적인 부드러움으로 오늘 밤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은 다르게 행동하십시오. 오늘 밤 저 밝고 잔인한 천장등은 꺼버리십시오. 촛불 몇 개를 켜고 노란 불빛이 그녀의 나신 위에서 춤추게 하십시오. 매혹적인 그림자를 만들어 모든 곡선을 탐험을 기다리는 신비로운 계곡으로 바꾸십시오. 당신 자신의 두려움에서 도망치지 말고 마주하십시오. 그것을 유희의 일부로 만드십시오. 그녀에게 다가가되 민감한 부위를 성급하게 건드리지 마십시오. 가장 먼 곳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무릎을 꿇고 그녀의 발을 소중히 들어 올리십시오. 당신의 뜨거운 입술로 발가락 하나하나에 키스하고 혀로 발바닥을 부드럽게 핥아 온몸을 관통하는 짜릿한 전율을 선사하십시오. 그녀를 놀라게 하고 오늘 밤은 완전히 다를 것이며 당신은 더 이상 최종 목표만을 아는 남자가 아님을 보여주십시오. 점차 위로 올라가면서 당신의 손이 일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손은 더 이상 자신만의 해소를 좇는 조급한 자의 손이 아니라 쾌락의 걸작을 조각하는 예술가의 손입니다. 종아리를 부드러운 허벅지 안쪽을 스치며 당신을 환영하기 위해 일어서는 솜털 하나하나를 느껴보십시오. 손가락으로 장난치고 애무하며 아직 들어가지 않은 채 비밀스러운 삼각지대의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십시오. 거칠어지는 그녀의 숨소리를 듣고 기대감에 미세하게 떨리는 그녀의 몸을 느끼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중심이 여전히 부드러운 것을 보았을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힘을 가진 자의 미소를 지으십시오. 몸을 숙여 그녀의 귓가에 거친 목소리로 속삭이십시오. 보여. 자기 이건 너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어. 네가 얼마나 이걸 갈망하는지 알고 싶어 해. 보여줘. 너의 몸으로, 너의 신음으로 이걸 깨워줘. 이 한마디로 당신은 무력감을 짜릿한 권력 게임으로 바꾸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라 문제를 내는 사람이며 그녀는 자신의 갈망으로 그 해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궁극적인 무기를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입술과 혀, 탐험의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그녀의 아랫배에 키스하며 미세한 경련을 느끼십시오. 점차 아래로 내려가 축축한 삼각주에 도달했을 때 잠시 멈추십시오. 솟아나는 갈망의 원초적인 여인의 향기를 깊이 들이마시십시오. 그것은 승리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신자의 일을 시작하십시오. 혀를 사용하여 천천히 모든 주름을 핥고 빨며 모든 구석을 탐험하십시오. 떨고 있는 작은 진주를 찾아 당신의 춤을 시작하십시오. 부드럽게, 그리고 점차 빠르게, 다시 느리게. 그녀가 신음하고 애원하게 만드는 리듬을 창조하십시오. 그녀의 입술에서 당신의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들으십시오. 그것은 부름이 아니라 황홀경 속의 애원입니다. 그녀를 절정으로 이끌고 첫 번째 오르가즘에 온몸이 경련하는 것을 느끼고 달콤한 꿀물이 솟아나는 것을 맛보십시오. 하지만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르가즘의 여진이 아직 퍼져나가는 동안 계속하십시오. 오늘 밤 한 번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녀에게 알려주십시오. 손가락을 사용하여 뜨거운 동굴 안으로 들어가 신성한 G스팟을 찾아 안에서부터 새로운 공격을 시작하십시오.
그동안 당신의 입과 혀는 밖에서 계속 일을 합니다. 모든 방향에서 쾌락의 폭풍을 일으키십시오. 그녀가 누구인지, 여기가 현실인지 꿈인지조차 모르게 만드는 총력전을 펼치십시오. 그녀가 두 번째, 세 번째 오르가즘을 겪게 하십시오. 더 격렬하고, 더 깊게. 그녀가 완전히 기진맥진하여 녹아내리고, 그저 헐떡이며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이름만 부를 때까지. 오직 그때, 그녀가 완전히 정복되었을 때, 그녀의 몸이 극도로 민감해졌을 때, 그녀 자신의 갈망에 의해 깨어난 당신의 중심이 단단해졌을 때, 바로 그때가 당신이 들어갈 시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삽입은 침략이 아니라 귀환일 것입니다. 아주 천천히, 깊게 들어가 당신의 존재가 그녀 안의 빈 공간을 모든 밀리미터 채우는 것을 느끼게 하십시오. 얕은 피스톤 운동이 아니라 깊은 음미로 움직이십시오. 회전하고 깊이 밀어넣어 그녀의 모든 신경세포가 쾌락의 비명을 지르게 하십시오.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 안에서 남자의 욕망이 아니라 자신의 여신을 향한 신의 숭배를 보게 하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중심은 단순히 피가 모이는 기관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갈망의 심장이며 조화 속에서 격렬하게 뛰고 두 영혼을 잇는 다리이며 끝없는 열정의 불길 속에서 두 사람 모두를 태워버릴 횃불이 될 것입니다.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람 따라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길을 함께 걸으며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힘이 되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계속 이어지는 우리의 대화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 밤 당신의 손길, 입술, 그리고 무엇보다 해방된 자신감이 그녀에게, 그녀 영혼과 육체의 가장 깊은 곳에 진정으로 닿기를 바랍니다. 그녀가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억누를 수 없는 환희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다시 비명처럼 외치고 뜨거운 숨을 내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이 다시 살아있음을, 격렬하고 당당하게 살아있음을 깊이 느끼는 그 순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끄러워 말고 남의 눈치 보지 마십시오. 당신은 두 사람만의 세계에서 신이 될 충분한 자격과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움직일 시간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진정한 남자로의 재탄생을 축하합니다.